안녕하세요. CKN입니다. 한국 시간 월요일 새벽 5시에 열린 시즌 20라운드 멕시코 그랑프리. 새벽잠을 포기하고 시청한 팬들을 단숨에 깨워버릴 정도로 레이스 초반부터 대혼돈이 펼쳐졌던 그랑프리였는데요. 이번 영상은 F1 2025 시즌 20라운드 멕시코 그랑프리의 리뷰 영상입니다. 고지대 특유의 희박한 공기, 그리고 무려 1.2km에 달하는 긴 직선 구간. 추월은 쉽지 않지만 스타트 한 방으로 순위가 뒤집힐 수도 있는 멕시코 그랑프리답게 이번 퀄리파잉은 단순한 순위 싸움을 넘어 챔피언십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인 세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소 예상 밖이었죠. 이번 퀄리파잉의 주인공은 단연 맥라렌의 랜도 노리스였습니다. Q3 첫 어택부터 경쟁자들을 무려 0.3초 이상 따돌리며 압도적인 페이스를 보여줬고, 두 번째 시도에서는 완벽한 클린 랩으로 기록을 한 번 더 단축시키며 폴 포지션을 확정지었습니다. 뒤이어 페라리의 르클레르와 해밀턴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며 모처럼 강렬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요. 두 드라이버 모두 올 시즌 아직 우승이 없기 때문에 이번 레이스에서는 스타트 이후의 전략적 판단이 승부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멕시코의 첫 번째 코너는 1.2km가 넘는 긴 직선 끝에 위치해 있어 이 두 드라이버가 스타트 직후 노리스의 슬립스트림을 노리며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이번 퀄리파잉은 첫 랩부터 긴장감이 폭발할 예고편 같은 세션이었습니다. 4위는 러셀이 차지했는데요. 러셀 역시 스타트 직후의 긴 직선 구간에서 슬립스트림을 활용해 한두 계단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번 결과를 결코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이번 퀄리파잉 결과는 베르스타펜에게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맥라렌 듀오와의 격차를 줄여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었지만 섹터 2 구간에서 페이스가 떨어지며 결국 5위에 머물렀습니다. 6위는 안토넬리, 7위는 사인스가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사인스는 지난 미국 그랑프리에서 받은 5그리드 페널티로 인하여 최종 12그리드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퀄리파잉에서 가장 큰 미스테리는 현재 드라이버 챔피언십 경쟁의 리더 피아스트리였는데요. 팀 동료 노리스와의 격차는 무려 0.6초나 차이나는 8위로 퀄리파잉을 마쳤습니다. DRS나 파워 유닛 문제 가능성이 언급되긴 했지만 팀과 드라이버 모두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쿠에서의 리타이어 이후 계속 예전의 폼을 찾지 못하는 피아스트리인데요. 이제 진짜로 그의 챔피언십 경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9위는 하자르, 10위는 베어만이 차지하며 이번 퀄리파잉의 탑 10을 완성했습니다. 2025년 멕시코 그랑프리는 노리스의 압도적인 우승과 함께 챔피언십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극적인 레이스였습니다. 맥라렌의 기세, 하스의 반란, 그리고 혼돈의 오프닝 랩까지 모든 드라마가 이 한 경기 안에 다 담겼는데요. 먼저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폴 포지션에서 출발한 노리스가 71랩 내내 한 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으며 무려 30초 이상 격차로 페라리의 르클레르를 따돌렸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폴 투 윈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승리로 노리스는 팀 동료 피아스트리를 제치고 단 1점 차로 드라이버 챔피언십 선두에 올랐습니다. 2위는 페라리의 르클레르가 차지하였습니다. 르클레르는 레이스 스타트 후 첫 번째 랩 1번 코너에서 쇼컷을 하며 잠시 선두를 차지했지만 곧바로 포지션을 돌려주며 페널티를 피했습니다. 막판까지 베르스타펜의 거센 압박을 받았지만 마지막 두 랩을 남기고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선언되는 행운이 따르며 2위를 지켜냈습니다. 3위는 레드불의 베르스타펜이 차지하였는데요. 5그리드에서 출발했지만 초반의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게 레이스를 운영하며 포디엄의 한 자리를 지켜냈고 드라이버 챔피언십 경쟁의 불씨를 다음 라운드까지 이어갔습니다. 이번 멕시코 그랑프리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혼돈의 스타트와 타이어 전략이었는데요. 상위권 대부분이 소프트 타이어를 선택한 가운데 베르스타펜만 유일하게 미디엄 타이어로 출발했습니다. 레이스 스타트 직후 긴 직선 구간 끝에서 만나는 1번 코너에서 노리스의 뒤를 쫓던 르클레르, 해밀턴, 베르스타펜이 3 와이드 상황을 만들며 긴장감이 폭발했죠. 베르스타펜은 잔디로 밀려나며 쇼컷을 하였고 르클레르는 쇼컷을 하며 선두를 잠시 가져갔지만 곧 노리스에게 자리를 돌려주며 혼란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장면은 6랩째에 펼쳐진 해밀턴과 베르스타펜의 접전이었는데요. 1번 코너에서 휠투휠 배틀을 펼친 두 드라이버는 살짝 충돌이 있었는데요. 2번과 3번 코너를 나란히 달리던 두 드라이버는 4번 코너 진입에서 해밀턴이 휠락에 걸리며 해밀턴은 트랙을 벗어나 쇼컷을 하게 되고 베르스타펜을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스튜어드는 트랙 이탈로 이득을 가져갔다고 판단하며 해밀턴에게 10초 페널티를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밀턴은 포디엄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나며 최종 순위 8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레이스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바로 베어만의 대활약이었습니다. 하스의 루키 드라이버 베어만은 9번 그리드에서 출발해
초반에 순위를 끌어올리며 놀라운 레이스를 선보였는데요. 레이스 후반에는 피아스트리의 압박을 견뎌내며 4위로 체커기를 받으며 하스팀 역사상 2018년 이후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5위는 피아스트리가 차지하였는데요. 퀄리파잉의 부진으로 7번 그리드에서 출발한 그는 레이스 내내 트래픽과 페이스로 고전했지만 러셀을 추월하며 5위로 피니시,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에는 성공했습니다. 다만 드라이버 챔피언십 리더 자리는 노리스에게 내주었죠. 6위는 키미 안토넬리가 차지하였는데요. 팀 오더로 러셀에게 잠시 자리를 내줬지만 러셀이 피아스트리에게 추월당하자마자 자리를 돌려줄 것을 요구, 결국 막판에 자리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7위는 러셀이 차지하였는데요. 하스의 베어만을 추격하기 위해 팀 오더로 안토넬리와 포지션 스왑까지 했지만 결국 베어만 추월에는 실패했죠. 오히려 막판에는 피아스트리에게까지 추월을 허용하며 다시 안토넬리에게 자리를 돌려주었고 최종 순위 7위로 레이스를 마무리했습니다. 8위는 해밀턴이 차지하였는데요. 페널티로 인해 포디엄에 오를 기회를 놓친 아쉬운 레이스인 만큼 팀 라디오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올 시즌 페라리에서의 첫 포디엄을 기대한 팬들에게는 정말로 아쉬운 레이스였습니다. 9위는 오콘이 베어만과 함께 하스의 더블 포인트 피니시로 완성했고 10위는 보르텔레토가 레이스 막판 하자르를 제치며 귀중한 1포인트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멕시코 그랑프리에서 노리스는 폴 포지션에서 출발해 레이스를 지배했습니다. 체커기를 받을 때는 2위와 무려 30초 차이, 그야말로 압도적인 우승이었습니다. 맥라렌은 노리스의 차를 완벽하게 세팅했고 노리스는 그 기대에 100% 부응했습니다. 전략 또한 완벽했는데요. 소프트 타이어로 출발해 미디엄으로 마무리하는 원스탑을 어떠한 리스크 없이 소화해냈습니다. 특히 이번 그랑프리의 우승으로 드라이버 챔피언십 경쟁의 리더 자리를 차지하였는데요. 피아스트리와 단 1점 차이지만 올 시즌 후반기의 폼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번 그랑프리 이후 강력한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 후보로 부상을 하였습니다. 반면 팀 동료 피아스트리의 레이스는 다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7그리드에서 출발해 최종 5위로 마무리했지만 레이스 전반을 들여다보면 전략적인 선택이 발목을 잡았던 레이스였습니다. 맥라렌은 피아스트리에게도 노리스와 동일한 소프트 타이어 스타트 전략을 적용했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결정이 피아스트리가 더 높은 순위를 노릴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간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피아스트리는 레이스 내내 DRS 트레인 속에 갇혀 자신의 페이스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많이 잡혔는데요. 만약 초반에 미디엄 타이어로 출발해 후반에 소프트 타이어로 바꾸는 전략을 썼다면 어쩌면 지금 베르스타펜이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가 피아스트리의 자리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베어만의 피트 타이밍에 맞춰 그대로 들어가며 다시 트래픽에 묶인 부분도 아쉬웠는데요. 결국 이번 소프트 타이어 전략은 피아스트리의 잠재력을 가려버린 선택이 되었습니다. 차량의 속도는 충분했지만 전략이 그 속도를 자유롭게 달리게 하진 못했죠. 이번 멕시코 그랑프리는 첫 랩부터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어떤 팀과 드라이버를 응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시선과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레이스가 끝난 후 FIA에서 공개한 문서를 토대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스 스타트 후 1번 코너에서 펼쳐진 대혼돈의 상황. 누구 하나 페널티를 받는다고 해도 이상할 것 없는 상황처럼 보였지만 결국 페널티를 받은 드라이버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레이스 스튜어드는 이 혼돈의 상황을 첫 랩 특유의 혼잡한 상황과 여러 드라이버가 동시에 연루된 레이싱 인스턴트로 판단을 하고 트랙을 이탈한 선수들의 랩타임만 삭제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요.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4번 코너를 지난 후 르클레르는 노리스에게 자리를 돌려주고 해밀턴도 베르스타펜을 앞서며 순위가 정리된 셈이기에 스튜어드의 판단도 이해는 됩니다. 즉 이 상황은 최종적으로 이득을 본 드라이버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에 스튜어드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6랩에서의 트랙 이탈로 인한 해밀턴의 10초 페널티인데요. 이 부분은 두 개로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1번 코너에서 해밀턴과 베르스타펜의 접촉은 베르스타펜이 우선권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더 이상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오히려 해밀턴이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스튜어드가 레이싱 인시던트로 판단을 하여 운이 좋게 넘어갔다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4번 코너에서 쇼컷을 한 해밀턴인데요. 해밀턴은 쇼컷을 통하여 명백한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10초 페널티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FIA의 문서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에서 해밀턴은 트랙을 벗어나 코너를 가로지르고 베르스타펜을 추월한 후 포지션을 반환하지 않아 지속적인 이득을 얻었다. 이는 표준 타임 페널티의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해당되는 표준 타임 페널티인 10초 페널티를 받은 것이죠. 즉 해밀턴이 순위를 베르스타펜에게 돌려줬으면 페널티를 받지 않을 수 있던 상황인데
해밀턴은 본인이 우선권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팀에서 왜 그러한 판단을 하였는지 약간 의문이 들긴 하네요. 마지막으로 레이스 종료 2랩을 남기고 사인스의 스핀으로 인한 버추얼 세이프티카의 선언입니다. 특히 베르스타펜이 르클레르를 추월하려고 뒤쫓고 있었고 피아스트리가 베어만을 추월하려고 뒤쫓고 있었기에 많은 팬분들이 아쉬워하는 장면입니다. 버추얼 세이프티카 선언에 대해서는 정당했다 혹은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리는데요. 먼저 1997년 월드 챔피언 자크 빌레브는 버추얼 세이프티카 선언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는 당황스럽다. 차는 완전히 트랙 밖에 있었고 레이싱 라인에서 떨어져 있었으며 트랙에서 가장 느린 지점이었다. 2랩을 남기고 버추얼 세이프티카를 선언할 이유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였는데요.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를 보고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흥미로운 피니시를 놓친 점을 아쉬워했습니다. FIA는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선언된 이유에 대해 레이스 후 공식적으로 설명을 하였는데요. 사인스가 스핀 후 멈춰선 위치는 완전히 배리어 뒤가 아니라 트랙 위쪽으로 일부 노출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차량은 멈춘 직후부터 연기를 내기 시작했고 레이스 컨트롤은 현장에서 화재 관련 신고를 받았죠. 이 상황은 명백하게 마샬의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케이스였습니다. 따라서 FIA는 절차에 따라 마샬들이 접근하고 차량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버추얼 세이프티카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이 완전히 안전한 위치로 옮겨진 것을 확인한 뒤에야 버추얼 세이프티카를 해제했다는 것이 FIA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즉, 이번 조치는 단순한 과잉 대응이 아니라 명백한 안전 프로토콜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어떤 것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버추얼 세이프티카의 선언은 충분히 타당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그랑프리에서 로슨이 트랙 마샬과 거의 충돌할 뻔한 아찔한 장면이 있었죠.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FIA의 판단이 왜 필요한 조치였는지 충분히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건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받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트랙 위에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번 버추얼 세이프티카의 선언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조치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멕시코 그랑프리는 드라이버 챔피언십의 흐름을 다시 뒤흔든 중요한 레이스였습니다. 노리스, 피아스트리, 그리고 베르스타펜 이 세 드라이버의 치열한 3파전은 다음 그랑프리에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제부터는 단 한 번의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는 시점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곧 챔피언십 경쟁에서의 탈락을 의미하죠. 그래서 지금 누가 우승에 더 가깝냐보다 중요한 건 누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느냐일 겁니다. 남은 라운드들 이 3명의 드라이버가 만들어갈 다음 장면은 분명 또 하나의 꿀잼 그랑프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즌 21라운드 상파울루 그랑프리의 서킷 소개 및 프리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